어쨌든 그 저보고 이렇게 살살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책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살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KBS 가가지고 테이블 두드리면서 화를 내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KBS가 난리가 났어요. KBS에 생긴 일이 처음이랍니다. 그런 일이.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얘기한 사람은 장전망을 대책위원장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그 방송이 끝나가는데 뭐 프로듀서나 기자들이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시청률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뭐 옷도 좀 잘 입고 가고 이제 말도 좀 점잖게 해라 해가지고 MBC 그 불타는 옥타곤에 갔어요. 불타는 건 막 화가 나는 거잖아. 가갖고 또 이제 우리 팬클럽 그 아줌마들이 하는 대로 천천히 얘기하고 살살 얘기했어요. 지금 손문선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방송국에서도 막 밖에서 막 프로듀서하고 막 아유 원래대로 살짝 부르더니 원래대로 하셔야지 왜 또 성질을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냐고 시청률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또 막 화를 내면서 했더니 또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마을은 그런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마을입니다. 지금은 장전마을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남겨서 지금은 해외에서도 장전마을 그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교육 자료를 쓰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뿌듯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여튼 저희 마을은 공장이 들어선 건 2001년도에 들어섰어요. 들어섰을 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공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마을 주변에. 그렇다 보니까 공장이 들어오면 마을이 굉장히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주민들은.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발암물질이 극악무도하게 나오는 공장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좋은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은 정말 반가워했어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가워하고 우리 마을에 공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데 좀 용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공장이 가동되고부터 이제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김제에서 이사 왔거든요. 김제 용지에서 1998년도 때 그때 그 농림부에서 보조금 받은 걸 내용을 보니까 98년도에 김제 용지에서 가동을 했었더라고요. 했다가 장정마을로 용태 잘 왔죠. 시골 산속 어떻게 보면 순진한 마을에 안착을 한 겁니다. 절대 다른 데서는 할머니들이 막 진짜 옷 벗고 맞고 송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옷 벗고 막 지나가는 탱크도 막았는데 이렇게 뭐 막지도 않고 그냥 순속에 받아줬으니 얼마나 용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마을에 와서 이 사람들은 안착을 해서 근데 처음에는 공장이 좀 어렵게 돌아가니까 뭔 일을 했냐 병원 적출물 같은 걸 갖다 텄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꼭 잠자는 시간 12시 넘어서 대형 트럭이 들어옵니다. 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냄새가 뭐냐 송장 타는 냄새가 그래서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병원 적출물 뭐 하여튼 여러 가지겠죠. 뭐 팔 부러진 것도 있고 뭐 다리 부러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갖다 쳐지려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거 못 살겠다. 송장 타는 냄새가 난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2년도에는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구 쪽 공장을 들어가는 공장을 뭐 트랙터 갖다 막고 또 말뚝도 막고 해서 통행을 못하게 막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검찰에 불려가고 뭐 벌금 내라고 막 하고 막 묵박지로 보니까, 그때는 아마 그때가 유종근 도지사 그때인 것 같은데, 그때도 그렇게 서슬프렀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뭐 벌금 때린다고 그러고 막 어찌 보니까 주민들이 막 싹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대놓고 뭐고 이제 못 오겠다. 네? 그런 상황이 됐고 했는데, 도망가니까 이제 뭐 주민들이 못 오겠다고 포기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막 폐타이어도 갖다가 막 떼면서 막 폐타이어 벙커 시유를 갖다가 떼면서 가해를 해가지고 이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민 뭐 얘기해야 무시해버리고, 아 검찰에서 우리 뒤 봐줬다 이런 식이에요. 네? 뭐 옛날 검찰 보고 무서웠으니까, 뭐 지금도 무서운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공장이 극악무도한 그런 공장이 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2009년도에 저기를 만납니다. 원래 이 회사 사장은 비료 그리고 대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그 충청도 장안 쪽에 있는 풍농이라는 회사에서 이 사장이 부장으로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장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그 뒤를 대주고 이제 역할을 해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연초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연초박이 처음 들어오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풍농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풍농에서 이 공장에다가 2007년도인가요, 의원님? 1년간 임대를 합니다. 이 회사를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이 회사를 직접 가동을 해보고 그런 시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아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연초박은 전라북도와 익산시와 환경부와 풍림과 KTNG가 연합된 그런 어떤 대시나리오를 만들어 갖고 이 마을에 집중적으로 연초박을 갖다 쓰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 원래 이 연초박은 퇴비로 만들어야 됩니다. 퇴비로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퇴비를 만들려고 하면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마당에 쌓여있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정도 퇴비를 만들려면 숙성시키는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초박을 갖다가 다른 그 폐기물들과 포크레인으로 혼합을 해서 로타리 kiln에 집어넣어서 그걸 빨리 가열시키면 1시간 이내에 제품이 나와버립니다. 6개월 걸리는 걸 1시간에 만드는데 얼마나 그 히트 상품이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익산시에서는 그것을 써도 연초박이 죽음의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담배 속에는, 연초박 속에는 8,000가지의 독성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 각종 발암물질, 독성물질이 있는데 그런 물질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KTNG에서 어느 데이터 하나 없이 그것을 갖다가 쓰게 해서 사람을 죽는지 마는지 해서 결국은 이 조그마한 자연마을인 장전마을을 갖다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풍릉에서 아마 최초로는 퇴비를 만들었을 텐데 그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로타리 킬린을 이용해서, 로타리 킬린이라고 하는 건 이게 빙빙 도는 그 하나의 노처럼 뭐라고 하죠? 그렇게 도는데 거기다 열을 가하게 될 360도, 400도 이렇게 열을 가해서 제품을 쉽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내 제작이 아니고 대만에서 수입에다가 그것을 그렇게 해보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KTNG가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풍릉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 보통 한 포대에 7,000원, 8,000원 그래요. 퇴비로 만들면 2,000원, 3,000원이에요. 시간도 복잡하고
사람 노동력도 더 들어가고 보니까 퇴비를 안 만들었어요. 퇴비는 단 한 푸대도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놈들은 퇴비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 퇴비 만드는 시설이 없어요. 뭐 교육안개라는 거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만들었다고 KTNG하고 그 잡담을 하면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승승장구하게 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KTNG에서 처리가 어려운 연초박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다가 키로당 100원씩 주고 사다가 그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임 의원님하고도 얘기가 됐지만 이 공장이 1998년도에 김제에서 가동을 당시부터 비료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보조금을 줬어요. 보조금이 보니까 보통 막 이걸 만들다 이렇게 그 20kg 한 포대당 1,000원에서 최고 뭐 한 거의 3,000원까지 준 것 같아요. 이거요 땅 짓고 헤엄친 겁니다. 회사는 그렇게 해서 월 보통 한 3,5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농림부로부터 또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그 장려 사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비료는 막 소문을 퍼뜨립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마을 주변한테 소문을 퍼뜨리는 게 뭐라고 퍼뜨리냐? 이 비료는 좋다. 소득도 잘 되고 고추밭에 이 비료를 쓰면 벌레가 덜 탄다. 그게 독성물질이 있으니까 덜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막 광고에서 막 엄청나게 팔아 제키는 겁니다. 이게 막 돈잔치죠, 돈잔치. 그렇게 하면서 사장이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사장도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요. 직원이 5명이 암에 걸려서 죽었고 사장도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결국.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연간 1,500억을 번다고 그랬어요. 1,500억을 벌려면 어떤 못된 짓거리를 해서 그렇게 버는 거예요. 벌어갖고 다 진짜 저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면 진짜 어디 물속에다 다 수장시켜버리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걸립니다. 그렇게 이제 명절 때가 되면요. 이 회사에서 시나 이런 관공서로 선물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시나 이런 데서 싣고 들입니다. 트럭으로. 그거 상상이나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저기 있는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12년 동안 하시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짓거리 하면서 이제 사장이 돈 벌고 하니까 뭐 아주 진짜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경상도 진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연기가 나고, 하다 매연이 나고, 그 발암물질 섞인 그 매연으로 인해서 밭에서 이러다가 가족들이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또 또 이렇게 가족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러다가 고통을 받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런 일이 피부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뭐 정확한 연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근데 이제 그 옹포에 골프장이 생깁니다. 골프장이 생기다 보니까 높으신 분들이 골프 치러 올 거 아닙니까? 농민들보다는 상위 계급인 골프 치는 사람들이 와서 골프를 치니까 굴뚝이 높아가지고 과거에는 이 연기가 함양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익산도 가고 군산 쪽으로도 다 갔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 공장은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재밌어서 연중 무휴로 24시간 가동해 전부 다 가요. 가는데 골프장이 생기면서 굴뚝을 낮춰버립니다. 낮춰버리니까 그 굴뚝에서 나오는 그 발암물질 섞인 매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을로 그냥 안개처럼 뿌에 쌓이는 겁니다. 막 냄새가 새콤한 mon이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은 24시간 이 연기를 마시고 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 설마 이런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나도 괜찮군요 살았어요. 주민들. 저는 진짜 울분이 터지는데요. 방금 전에 서울에 사는 제 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걔도 내가 지금 우리 민변 변호사님이 이번에 소송하는데 제 동생은 안 집어넣었는데 명치 끝에 혹이 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전화 받았습니다. 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정말로.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2010년도 9월 달에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저수지 아래. 네? 죽었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은요 물을 세정수를 갖다가 여러 번 쓰고요. 그 까만 세정수를 모아놓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모아놔요. 대형 통에다가 모아놓고 식당 지하에다 감춰놓고 이렇게 다 모아놔요. 그 물들을 모아놓는데 그게 너무 많으면 거기에 다니던 공장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세정수를 갖다가 너무 넘치면 산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예? 호수를 내려와 대형 모타를 이용해서 뿌리면 나무가 직사해버렸답니다. 거기 있는 나무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어쨌든 그 통에 있는 그 물들이 다두었던 물들이 비가 오면 그냥 다 터버립니다. 그러면 저수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가 아우성치면 죽는 날은 비 오는 날은 물고기 죽는 날입니다. 물고기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환경부나 이런 데서 비점오염원 시설 하나 제대로 안 했어요. 거기에 연초박이 이 도로에 막 이 무릎 달 정도로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피마자박 같은 청산가리 6,000배 된다는 니신 성분이 들어갔다는 그런, 아주까리 아시죠? 피마자박.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데 군산항에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돌아요. 그게 전국에 있는 비료공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요, 정부에. 참 이런 나라예요. 니신이 들어있는지 뭐든지 무슨 데이터를 갖다 들이밀고 뭘 함량을 얼마큼 넣고 너무 독성이 들어가면 적게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루에 38톤, 40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물질들, 독성이 있는 물질들. 근데 그런 것들이 도로에 막 무릎 달 정도로 쌓여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점오염 시설이라도 환경부에서 제대로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도 없이 애매하니 물속에서 잘 놀고 있는 물고기만 다 잡는 겁니다. 비만 오면.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죽었는데 그 물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떠가요. 떠다가 그 시류검사를 합니다. 시류검사를 하게 되는데 시류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화나갖고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니들이 떠다가 밥도 해먹고 갖고 다니면서 음료수를 써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어떻게 물고기가 죽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물이 지하로 유입돼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그 1급 발암물질이 지하수에서 나오는데 그 물을 먹고 주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때 당시 보건연구원에서 그 시리브 검사할 당시에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전마을은 천주교 교인들이 90%예요. 근데 그 천주교 공원묘지에 가면 다 장전마을 묘지입니다. 와서 보니까 집에 있으면 조그만 뭐 있으면 사들고 가는 거예요. 다 묘수로 다니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보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보건환경연구를 한다 치고 국민 생명을 살리는 게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살렸습니까? 물고기 살렸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음용수 기준에 의한 조사만 해놓고 발암물질이나 1급 발암물질이 들었다는 그런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저수지에 1급 발암물질이 26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다? 이거요 정말 뭐라고 막 마음대로 표현할까요? 정말 이가 갈리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 수없이 벌어집니다. 그 보건환경연구원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방송 들어가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없애라. 차라리 화딱지나 죽겠다. 걸리적거린다. 국민의
어떤 생명권이나 생존권을 위해서 뭔가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했으면 사람이 2016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이제 다시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네? 지금 장전마을의 암 환자가 제가 80명 중에 50%입니다. 50%. 세계적으로 이런 마을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도 3명이 발생했어요. 네? 지금 마음이 의심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마을은 초토화돼 버리고 아래뜸 으뜸이 있는데 위쪽 아래쪽이 있잖아요. 마을이 되게 보면 그리고 아래뜸 밑뜸 하잖아요. 윗뜸은 전멸했어요. 네? 남자분들이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부부가 돌아가셨어요. 오전에 돌아가시고 오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부자간이 돌아가시고 미국 스탠포드까지 갔다 온 그 엘리트가 죽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익산 시민들이 자꾸 장전마을에 그 여론이 식고 장전마을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전원 생활을 한다고 익산에서 이사와서 부부가 전원 생활을 한다고 이사 왔는데 한 6년, 7년 살다 보니까 둘이 다 암이에요. 부부가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운대요. 응? 이런 현실을 유행하는 뭘 장전마을이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응? 고통받고 구동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2016년도에 와서 보니까 저수지 물고기가 저수지가 다시 오염되고 물고기가 죽어 있어요. 수시로 죽습니다. 물고기는 참 생명력도 뭐 죽기도 잘하지만 또 바로 또 저수지에서 또 물고기가 노는 거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가물치가 놀고 있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다시 오염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CN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 했더니 바로 왔더라고요. 취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이제 뭐 우리 민간 의원들도 있고 우리 이명태 의원님도 있고 너무나 고맙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러신 분들은 시민들이 보호하고 정말 시민들이 지켜서 익산시를 진짜 초토화시켜야 되면 환경과 뭐 청소과 이런 정말 내가 얘기하면요 정말 말도 못해요 이 사람들 뻔한 짓거리가. 그래서 다시 이슈를 제기하고 KBS, MBC, JTBC 뭐 서울에 있는 JTBC 정말 안 나간 데가 없습니다. 예? 처음에 서울 쪽에 이제 나간 게 그 MBC 시선 집중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거 제가 좀 무식해요. 말을 하다 보면 그냥 무식하게 해버립니다. 아, 주민들 다 어디 갔냐고 오더라고요. 그 신동무 아나운서, 그 사람이.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계시냐고 그래서 다 죽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다 죽었다고 하냐고. 근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 다 전화를 했어요. 이거 다 죽었다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다고 그래. 그거, 어떻게 취소할 수 없냐. 생방송을 어떻게 취소하냐고. 이미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막 국민들이 막 지하철에서 열받고, 라디오 듣다가 열받고, 택시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열받고, 막 버스를 두드리면서 막, 진짜 이게 대한민국 맞냐고 하면서 막, 버스 기사한테 내려달라고 좀 쉬었다 가야겠다고, 화나서 못 가겠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전국으로 쫙 퍼졌습니다. 퍼지면서, 그런, 이게 막 이제 이슈화가 이제 전국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16년부터 해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장을 찾아갔는데 마당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일반 신발을 신고는 빠져갖고 이게 막 바람을 짚고 이걸 막 툭툭 빠져요. 근데 거기다가 엄청난 원료들을 쌓아놨습니다. KTNG에서 막 엄청난 파레트도 갖다 쌓아놓고 대형 백마다에다가 그런 연초박 같은 걸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청 직원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희한한 담배가루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까지 연초박 쓰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뭐냐 공장 직원한테 물어보고 시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들이 모르면 내가 해결할게. 좀 이거 담아서 주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서 손을 잡으면서 네? 위원장님 이거 연초박입니다. 연초박을 이거 마을 주민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연초박이 그렇게 나쁜 물질이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가 이제 그 연초박이 문제가 되고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이슈화가 되고 해서 연초박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아까 손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런 TSNA라는 물질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결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는 그 지금까지 그 싸워온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오늘 또 하루를 넘기고 있고 내일 또 하루를 넘겨야 되고 하지만 정말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려. 그래서 막 정말 잠도 못 자고 또 이 가려움증 때문에 막 제가 시골에 와갖고 막 배추 같은 거 심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막 옥수수를 심고 하다 보니까 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 밭을 사겠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많이 나오는가. 네? 그래서 정말 잘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뭘 먹습니까? 수도는 뭘, 수도는 물 봐. 그냥 꿀꺽꿀꺽 안 먹잖아요. 지하수는 꿀꺽꿀꺽 먹으면 맛있습니다. 달고. 갈증 날 때 한번 막 그 호스 대고 이렇게 막 꿀꺽꿀꺽 드셔보세요. 그걸 먹었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한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진짜 그 고통은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네? 그런 물을 꿀꺽꿀꺽 먹으면서 농사를 지는 겁니다. 네? 그 26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간 그 물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걸로 샤워를 해보세요. 수돗물로 뭐 미직지근해갖고 샤워를 해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주민들, 제가 수도가 들어오고 지하수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물을 씁니다. 네? 왜 쓰는지 일반 수돗물로 미직지근하고 이 몸이 개운치가 안 돼요. 근데 그 시원한 써니란 물로 샤워를 하면 시원하고 개운하답니다. 그리고 이게 잠도 잘 온대요. 그러니 막 진짜 막 봐갖고 막 부러뜨리고 그랬어요. 네? 지하수 먹지 말라고. 그래도 고정관념에 배긴 우리 주민들은 몇 분은 그래도 그걸 쓰더라고요. 사람이 죽은 물이니까 먹지 말라고. 근데 결국은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만 저는 농사 짓는 것도 밭에 조금씩 농사 짓는 거 수돗물로 농사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익산시에서 63군데 이웃마을 2군데하고 정정마을하고 63군데 정도의 그 수도를 새로 놔뒀습니다. 과거에 수돗물이 들어왔는데 물값 아까워서 시골 노인 양반도 그러지 않습니까? 몇백원 몇천원 아까워서 뭐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써요. 수돗물 안 쓰고 지하수 썼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하수가 그렇게 나쁘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이런 일들이 1년에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이런 일들 아무런 방비책이 없었던 거죠.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나 누가 이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 안 해봐요.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쓰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분이 한 17분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유익분들은 지금도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원대병원에서 당신이 암이 염려되는 사람이라고 찍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몇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3사람이 나오는데도 갈수록 암 환자는 늘어나는데 여론은 식어가고 누가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책위원장으로서. 과거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뭐 좀 올려놓으면 막 사람들이 막 안타깝다 예수보다 지금 말도 안 해요. 정말 왜 그러냐면 마을에 200억을 갖다가 줬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200억이 들었으면 200억이 마을로 들은 게 아니에요. 예? 폐기물 처리하는데 공장 안에 폐기물, 감춰놓은 폐기물,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수지 폐기물 26가지 나온 1급 발암물질 나온 그 저수지, 그 다음에 마을 그 인근에 갖다가 그 은폐시켜 놓은 또 감춰놓은 폐기물 그거 치는데 몇백억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100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을에는 뭘 해줬냐면 도배 하나 해줬어요. 도배. 그 다음에 다리 좀 이렇게 버스가 시내버스가 34번이 들어오니까 거기 좀 덮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해줬어요. 슬레이트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고 보도자료를 딱 내는 겁니다. 익산시에서. 뭐라고 보도자료를 내냐. 장전마을 환경문제 해결됐다. 그 뒤로 이 익산 시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장전마을이 200억 받아먹을 줄 알아요. 예? 정말 이거 미치고 환장을 팔딱 피를 놓으십니다. 예? 이런 상황을 익산시는 야비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2009년도에 연초밥 사용을 하고 그러고 2015년도에 연초밥 사용을 하고 허가를 해준 놈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 이렇게 죽고 고통받게 해놓고 자기들은 책임을 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있는데 그 순방망이 처벌 해갖고 두 사람 순방망이 처벌했습니다. 사람은 40명이나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순방망이 처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익산시 정말 제가 다음부터 1시간 주세요. 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익산시는 지금 이 결과가 나왔지만 익산시는 최고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하고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이 장전마을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장전마을하고 같이 하지 않는 한 우리 익산 시민은 전주로 이사를 하고 있고 대전으로 이사를 하고 있고 천안으로 가고 있고 수도권으로 다 이사하고 손 의원님이 그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장점의 환경 문제 해결 않고 우리 시민 연대에서 그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익산은 더 정말 참혹하고 더 인구가 더 128만이 아니라 25만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좀 더 장전마을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 기왕에 사실 거면 이렇게 오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너무 뭐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간협의회가 어떤 장전마을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잠깐 한 5분, 4분 몇 초 정도의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박사. 그래, 목소리 들리네.
이게 그 아까 세정수 이거는 지금 그 천공을 해서 지금 속에 뭐가 있는지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 불법 변이되는 살림을 시커먼 저기 식당 건물인데요. 그 속에를 밑에를 그 세정수를 담아놓은 통로 같아요. 건물 마당 앞에 전부 지금 집어넣어서 다 삐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물 지하수 다시죠. 지하수 뚫어서 얼마만큼 물때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4월에 이제 2017년 4월에 공장이 중단이 되고 가동 중단이 되고 그 이게 7월부터였죠 우리가 5월부터 민간협의를 매달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지금 우리 손민철 의원님 그 다음에 권태용 그때 위원장님이셨죠. 그리고 홍정호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최대철 위원장님 저 김재현 박사님 유경재 교수님, 강보훈 교수님, 또 김광규 교수님, 김진만 기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달 그 민간 협의를 했습니다. 민간 협의를 하면 가서 처음에는 한 19년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19년도까지 초반까지는 계속 했던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막 아까 잠깐 멘트를 제가 쓰긴 했지만 난상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막 화가 나니까 서로 고성에 갈 수밖에 없었죠. 익산시에서는 시민들은 다 모른다는 거야. 노르쇠로 유관해버리니까 여기서 참 많은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 매달 할 때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좀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이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게 있고 내가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좌절감이 되는 거죠. 참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온 거예요. 나중에 김재현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손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34번을 만났어요. 이게 34번이라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34번이라는 숫자가 딱 지나가니까 그 전에 30번 전에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협의회 그 우리 의원들이 손 의원님 시민운동 하셨죠. 권태웅 그 위원장님은
정치 쪽에 이제 국회의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네트워크를 해주신 분이었고, 홍정훈 변호사님 법조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김수현 박사님 대기 오질 폐 이거 숨겨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그게 있으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강보험 교수님, 오경규 교수님 병에 관한 것들, 그리고 김강주 교수님은 이제 수질에 관한 것들, 이런 또 토질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전공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민간협의회가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주민들은 일단 시위하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시위하고 항의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시청 사람들하고 또 관공서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 다음에 또 지식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도 2017년 6월 달에 김세현 박사님이 기초소설을 했어요. 3천만 원 그 시에서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초소설을 했어요. 토지라고 지하수하고. 이 집에 있는 지하수를 점검을 했어요. 저희 장고대가 살고 있는데 장고대는 딱 2건대만 했어요. 제가 왜 2건대를 하자고 했냐 그러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기를 바랬고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2군데 다 나온 거예요. 장고대는 지역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걸 그냥 덮는데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도 이게 그 기초 자료를 넘기니까 그때서야 아까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2018년 아까 제가 그 문자에 넣었었죠. 10월부터 5번에 걸쳐서 역학조사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중간에 와서 뭐 사람들이 환경도 보고 뭐 사전조사도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2018년 10월달부터 10월 19일까지 5번에 걸쳐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민간 그 의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계속 교대를 하면서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 민간위원회가 할 수 있었던 걸 최대한 다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벤져스 팀이라고. 진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처음에는 진짜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번이 넘어가니까 이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다른 지역과 다른 어떤 뭐 진폐증이나 이런 확실한 한 가지 병이 나온 데는 어쩔 그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여기는 장전마을은 한 가지 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뭐 수만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병들이 한꺼번에 안에 오니까 이게 특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정받기 힘든 상황인데,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정말 우리 민간 의원들이, 그리고 정말 손 의원님, 그리고 권태원 의원님, 또 우리 박사님들이 정말 많은 힘을 쓰셨어요. 결정적으로 그게 그 민간 환경부 역학조사가 나왔는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오경재 교수님이 대한역학회라고 있어요. 환경 역학적으로 조사하는 그 회원이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넘겼어요. 역학 그 팀에서 그걸 보시고 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첨부해서 그거를 아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우리 최대치 위원장님하고 뭐 국회에서 이전 의원과 같이 이렇게 우리 소문도 같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마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권학계를 환경에서 인정해줘서 정말 가장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해보면서 참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보라고, 우리 익사반에 지금 방산도 그렇잖아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인권가게 그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게, 대부분은 정말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저기 장전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했고 더 심하게 쓸 겁니다. 그런데 인과관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그게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인간협의회에서 행정적인, 그 다음에 정말 전문가들이 지식적인 서포트를 못해줍니다. 이게 환경 문제는 막 외친다고 막 가서 막 대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기초서를 할 때 김수현 박사님이 그 수질에서 전부 지하수에서 나오는 게 나프탈렌입니다. 이 나프탈렌은 절대로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지하수에서 나올 수 없는 물질이에요.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프탈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식적인 백그라운드 이게 없이는 환경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눈으로 보이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 남은 대기 말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 뒤집을 수 있는 지식적인 백그라운드는 못 씁니다. 스포트는 못 해줍니다. 근데 우리 익사하는 장정말 같은 경우는 참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와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오셨어요. 내가 이 부분은 저기 있으니까 내가 공사를 하겠다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 5분, 9분이죠 총. 이분들이 같이 했어요. 그분들이 자기분에 대한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식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직원들 매달 모이는 이 민간협의회에서 비상대책 민간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의제기를 해준 겁니다. 계속 안 그래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민간위원장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이제 그 마을 지역에 있고 하니까 저를 위원장으로 세워서 제가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제가 토목과 전공이거든요. 근데 조금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은 좀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세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정말 전문적인 것들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는 토목기사의 자격증 따도 내가 그 일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목사로 이제 상신절을 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전문적인 지식, 기본적인 건 있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우리 민간위원들이 정말 많이 협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민간위원들 와가지고 진짜 힘들 때 많았어요. 정말 벽보고 얘기할 때 그럴 때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도 한번 하고 커피 대접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이 힘들지 마 우리 진짜 말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자리만 제가 아마 마련해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분들이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들의 시간이 급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시간들을 투자해서 아무 연구도 없는데 오셔서 정말 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환경적인 그런 역학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해주시고 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게 막혔으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그 한 가지 문제들을 넘길 때마다 그분들의 진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서 한 거는 이거예요. 의원들이 할 수 있었던 거 자기 분야가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협력했던 것 같아요. 시만으로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이 찾아와셨고 자원하셨고 그 다음에 참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화 정말 화도 나고 진짜 우리 최재철 위원장이 막 욕하고 저도 성질이 다 했지 가끔씩 막 저도 제 목소리가 정말 커요. 그래가지고 소리 확 지르면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길 수 있었던 중요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모였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까 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서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과정들을 전부 다 적어서 책으로 엮어놓는 거죠. 제가 그 목회 활동하면서 그 백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백서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모든 문서들이 있잖아요. 모든 지식들이 다 난무한단 말이에요. 요즘 인터넷으로 진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가짜뉴스, 진짜뉴스 막 섞여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백서를 딱 만들고 나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가 구분돼요. 책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딱 정보를 모아놓으면 정보가 흩어졌을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책으로 딱 묶어놓으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작업이 백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김수현 박사님과 손 의원님 같이 네 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그게 나오면 여러분들도 딱 그걸 보면 이게 문제였었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었구나, 시에서는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아마 저기로 남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중물이 있었던 거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수현 박사님이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정말 저 뒤에 오셨는데 진짜 고생했어요.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요 다 멘토링하면서 어른들 만나가지고 다 저기 그 상담하면서 다 썼어요. 가지고 다 기록을 해요. 이게 굉장히 큰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할 겁니다. 2017년 한 5월달부터 한 7개월 몇 개월을 거의 계속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김수현 박사님 이거를 하면서 저도 도와준 경우 갖고 옆에 와서 그냥 들어주고 제가 지금 사진 찍거든요. 저한테 있더라고. 한번 제가 사진을 뒤져보니까 그래도 이게 나와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마중물이 됐어요. 이 기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걸 하든지 앞으로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기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남기느냐.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김수현 박사의 가장 좋은 마중물을 진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활동의 연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KTNG 항의 방문했는데 우리 소문은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참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때 이거 좀 했는데 그렇게 막 앞에서 이끌어가는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뭐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와가면 제가 비를가고 말씀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뭐 두세 시간 하는 거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하시는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고생 진짜 많았어요. 심의전대가 이게 협력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셨고 보이지 않는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명택 경우는 사이드에서 우리 같은 이혼은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 이걸 하는데 우리들이 가서 뭘 할지는 모르잖아요. 가서 저기 폐기부로 가서 뭘 떠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도 거기를 가보니까 이게 어디쯤에서 어떤 것을 채취해야 가장 데이터가 잘 나온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상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개도 이게 지금 아까 역학 연구에다가 우경재 교수님이 우리 나온 거를 작년 말 환경 역학조사 결과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거를 검토해서 이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역학에서 아마 굉장히 이건 인공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얘기를 국회 이정미 의원 사무실에서 권태영
그때 이제 총무님이었죠. 총장. 총장.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게 이정미 의원 그 사무실에서 이거를 한 거예요.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때 그 우리 마을, 우리 익산 쪽에 그 국회의원이었던 분은 보좌관을 봤는데 그분은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깝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 진짜 지금 자기 지역구고 정말 중요한 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그 쟁점화가 이슈화가 되는 문제들을 와서 발표를 하고 이런 약속관계 조사를 하는데 묻질 않았다는 게 이게 다른 거 다 젖혀주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만큼 이해가 좀 안 됐어. 참 안타깝다. 이 일을 참 많이 해주셔서 권태용 지금 위원장님이 참 많이 애를 써주셨어요. 정말 왔다 갔다를 익산에서 서울까지를 그러면서도 이 장자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정말 무서운 수행을 해주셔서 국회의원 우리 그 나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참 많이 협력해 주시는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결과를 얻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가끔씩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밥 먹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식사하면서 뭐 충분히 그 막걸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뭐죠? 무한리필이라고 그러죠? 그냥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시라고 해도 한 번도 저 앞에서 드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게 참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마음 써주는 것이 굉장히 드시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드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도 술 한 잔이 좋은 저녁을 먹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도 안 드시더라고요. 참 저에게 너무 제가 미안할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밥 먹고 또 나와서 돌아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진짜 고개를 맞추고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대화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풀어갈 수 있었던 그 고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 문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다.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가면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역할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김수영 박사님, 우리 또 손문선 의원님, 권태호 위원장 세 분은 진짜 장전마을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많은 소통을 했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진짜 밖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 우리 최재철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우리 장전마을이 지금 뭐 돈으로 뭐 도배를 했다 어쨌다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좀 뭐랄까 가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손 의원님, 김선 박사님 정말 많이 어르신들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문제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이 다독이고 설득하고 정말 우리 손 의원님 많이 해주셨고 그런 것들을 대화의 통로로 그리고 그런 통로 역할들을 자처해 주시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그 마음을 쭉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크림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역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대화의 자리 그리고 나눔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걸 해주니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결정되고 나서 우리는 환경 어벤져스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문제 되는데도 한번 도저히 볼 만한 그런 노하우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나라에서의 환경 문제, 인과관계, 특히 이게 비특이성을 인정받으시다는 건 정말 계란으로 발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민간위원회 임원들이 진짜 헌신하고 진짜 노력해서 이룰 수 있었던 값진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환경 문제에 관심 있으시다면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 있어요. 작은 재능. 그거를 협력해 줍니다. 요즘은 다 이게 뭐 SNS 정말 잘하잖아요. 젊은 분들. 그건 그 재능이 내 건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내가 협력하는 손에 딱 같이 얹으면 이게 엄청난 큰 시너지가 됩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협력하기만 하면 진짜 엄청난 일들을 안 될 것 같은 거를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손들이 그 재능들이 합해지면 모아지면 진짜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거를 우리 장전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보여준 귀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마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귀한 시간들을 세워가서 아름다운 결과를 내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